안녕하세요. 검미란입니다. 3분기 분기말 휴가였을까요? 3분기 전체가 힘들었던 것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3분기 마지막 날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도 큰 폭의 상승, 1에서 2% 내외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분기 말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한켠에 계속해서 또 주식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국 주식시장이 오늘부터 국경절 연휴에 들어갑니다. 불확실성 요인 하나 당분간 줄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어제 전약 후반으로 멋진 양봉을 보여줬었던 우리 증시, 오늘 10월의 첫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가운데서 이 변동성을 보였던 부분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발언의 핵심은 이 올해 세계 경제가 실망스러운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전 세계는 현재 실망스럽고 불평등한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그녀가 시사하자 다우지수가 250포인트 정도의 상승을 보였던 것이 10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경기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도 여전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고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이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고 문제는 중대하기 때문에 올바른 정책과 리더십,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국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개혁 과정에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을 늦춰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도 피셔 연준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세계은행과 또 IMF 총재가 금리 인상 늦춰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번에도 옐런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 쪽으로 기울자 이렇게 IMF 총재 쪽에서 금리 인상을 늦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10월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또 이번 달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습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달력 한 장 넘기셨나요?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일단은 어제장 축포를 좀 먼저 터뜨리면서 오늘은 다소 숨고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의 강세 흐름을 좀 보시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이렇지 않을까 예상하셨던 분들은 오늘 약간은 좀 성에 차지 않는 그런 흐름일 텐데요. 어제장에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는 것과 좀 포함해서 보신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지수 분위기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28%의 제한적인 상승 흐름입니다. 현재는 1968선 지나가면서 장중에 1970선 회복 시도 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약간 좀 주춤됩니다. 어제 장대 양봉 보이시죠? 막판에 동시호가 구간에서만 외국인이 1,000억 원 정도의 강한 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분석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빨간 양봉을 어제장 그리고요. 오늘은 다소 좀 숨고르는 흐름 나타나면서 지금 보시면은 10일 이동평균선에서의 좀 어느 정도 확보 흐름이 나타나면서 옆으로 움직입니다.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거의 전일 종가와 좀 비슷하게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장의 흐름 보시면은요. 거의 전일 종가와 좀 맞붙으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었고요. 장중 저점은 개장하고 나서 1958선 부근까지 좀 잠깐 출렁거림 나타났었지만 이내 위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1969선, 이 1970선 턱 밑까지 갔다가 현재는 다소 좀 주춤주춤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팝니다. 어제도 외국인 이 시간에는 좀 비슷했기 때문에 오후장에서의 포지션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의 패턴 흐름 그렇게 좀 형성이 돼 있고요. 일단 외국인 장 초반에 강하게 팔다가 9시 30분 구간부터는 추가적인 매도 없이 약 400억 원가량의 매도만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관이 오늘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제한적인 매수기는 하지만 그래도 포지션이 현재 매수 권역에 놓여 있는데요. 81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장 초반에 강하게 사다가 현재는 매수 강도는 다소 줄어들면서 200억 원 정도의 제한적인 매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지수가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먼저 상승 업종부터 보실 텐데요.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은 섬유의복입니다. 3%대 오릅니다. 삼성물산의 강세도 물론 한몫하고요. 이렇게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쌍방울이 다시금 힘을 내고 있고요. 또 한섬도 증권사 레포트에 힘입어서 강세 흐름 나타내며 오늘 전반적인 섬유의복 업종 흐름 양호합니다. 의약, 오늘 장에서 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하락 흐름 뿐만 아니라 이 제약바이오 쪽은 최근에 미국 증시 쪽에 연동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의약 업종지수 1.26%의 상승입니다. 기계와 운송장비, 철강금속도 오늘 1%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다소 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강세였다면 오늘은 또 정반대의 흐름인데요. 보험과 통신 쪽이 오늘 다소 좀 약합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보험, 금융, 은행 이렇게 금융 섹터가 오늘은 다소 좀 부진하고요. 오늘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 가지 판촉 행사가 지나가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오히려 또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통 쪽까지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 되지는 못하고 있고요. 오늘 오히려 약세 흐름이 두드러집니다. 전기전자 쪽 0.27%의 하락.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별로 안 좋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이 디램 가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들 그리고 향후의 전망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오늘 IT주들 흐름 먼저 살펴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약간의 좀 조정세로 돌아섰고요. SK하이닉스 0.3% 상승 전환이 나오기는 하지만 상당히 좀 약합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시면은 빨간불이 좀 더 많고요. 삼성물산이 좀 더 탄력이 붙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확인해 보면 현대차 0.9%, 한국전력 0.5%대, 어제 강세 흐름 나타냈던 아모레퍼시픽도 오늘은 제한적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아차도 강보합권에 머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탄력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오늘장 시원스럽게 시세를 좀 내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4%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연일 10년 만에 최저치다라는 뉴스를 빈번하게 접했었던 포스코입니다. 오늘장에 반등 나오면서 2%가량의 상승, 그래도 17만 원 회복해주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원달러 환율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였죠. 6거래일 만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으로 전환됐었고요.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 나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 5원 넘게 밀려나면서 현재는 1180원 선 이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이 제약바이오주들 반등도 또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쭉 보시면은 어떤 종목이 특출나게 강하다라는 것 없이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장인 한미약품이 1%대, 코롱생명과학도 비슷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낙폭 깊었던 경보제약 오늘 5%대 반등 나옵니다. 레고캠바이오, 바이로메드, 경남제약, 바이넥스 정도가 좀 눈에 띄는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들입니다. 그럼 여의도 증권가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험주 가운데 한 종목 골라봤는데요.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삼성화재입니다. 네, 삼성화재가 8월 당기순이익이 7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고 어제 공시를 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도 이 증권가에서는 삼성화재가 이 양호한 위험 손해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리포트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주가 안정성 확보, 주주 가치를 위한 자본 정책을 기대라고 헤드라인 잡았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32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015년 8월 당기순이익이 768억 원의 무난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 역시 주목을 했고요. 또 무난한 3분기 실적 흐름으로 견조한 주가를 유지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삼성화재 2015년 8월 당기순이익은 역시 무난한 실적 실현을 한 건데요. 그럼 8월의 당기순이익 지표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대비 23.8% 증가한 768억 1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뚜렷한 성장은 아니지만 보장성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향후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화재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자본 활용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삼성화재의 자본 정책에서 30%의 배당 정책은 유지가 가능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수익성 위주 전략 지속 중.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9만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8월 순이익이 역시 전년 대비 23.8%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온라인 채널 경쟁력이 유지되고 또 자본 정책 방향이 관건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8월 순이익이 증가할 수 있었던 건 이 온라인 비중 증가와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다는데요. 또한 장기 손해율 또한 위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자료 보시죠. 그럼 올해 8월의 장기 손해율은 약 74%로 작년 85%에 비해서 약 11% 하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동차 보험 온라인 채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증권 역시 3분기 발표 예정인 자본 정책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라 내다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확정된 부담보다는 양호한 지표 흐름에 주목.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1만 3천 원에 유지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80.1%의 낮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을 기록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또 온라인 자동차 보험 8월 시장 점유율이 26.6%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을 했습니다. 8월 실적은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낮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손해율부터 그럼 확인을 해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80.1%의 낮은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85%가 넘었던 것에 비해 비교적 낮은 손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자동차 보험 8월 시장 점유율은 26.6%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에서의 비중이 29.7%까지 확대되면서 손해율과 사업 비율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럼 삼성화재 주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중인데요. 28만 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10시 공한 때 상당히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지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조금 전 10시 때에는요, 국가통계국에서 집계하는 9월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치를 약간은 좀 웃도는 수준 49.8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준선이 50은 약간 좀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 10시 45분 구간에는 차이신의 또 PMI 지표가 나옵니다. 오늘 중국 증시 긴 휴장에 들어간 가운데 과연 중국이 남긴 제조업 지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영향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일단은 현재 상황은 9시 구간보다는 조금은 탄력이 더욱더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죠. 현재 코스닥 지수 다시금 1%대 상승 흐름을 회복하려는 시도 나옵니다. 684선 부근의 흐름이고요. 어제 좀 반등 흐름, 좀 막판에 이 낙폭을 좀 줄이려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거래일 대비 다소 좀 부진하게 유가증권 시장보다도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던 코스닥입니다. 근데 오늘장 갭상승으로 좀 출발이 되면서 5일선 그리고 10일선 모두 다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그럼 오늘 하루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갭상승 출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소 다른 하루 동안의 흐름, 지금 분봉 상황 확인하고 계시고요. 9시 20분 구간 686선 부근 기록을 했었고 현재는 680선대 중반입니다. 오늘장 지수만 놓고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이 옆으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다르죠. 이어서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에서도 오늘 좀 다소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수급 현재 차트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투자자들이 좀 오락가락한다는 거죠. 매도로 출발했던 외국인 잠시 좀 매수 전환 나오나 싶더니 다시금 매도로 가닥을 잡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21억 원 정도 되고요. 개인도 왔다 갔다 거리다가 현재는 소폭 매도 권역에 놓여 있습니다. 기관 쪽은 현재 36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좀 비슷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네이버였는데요. 코스닥에서도 포털의 강세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오늘장 4%나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쭉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로메드라든지 메디톡스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 흐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런 반등세 동참하지 못하는 종목은 일부 내수입니다. 동서가 1%대 그리고 컴투스 게임주죠. 약보합권 기록하고 있고요. CJ 오쇼핑도 0.54% 조정받으면서 다른 종목 대비로는 다소 좀 부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서 변동성 말씀드렸는데요.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투자 관련주들 오늘도 위아래로 50% 안팎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했다가 또 장중에 플러스 20%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눈에 띄면서 긴 캔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뉴프라이드가 가장 핫합니다. 상한가 안착시도 나타나고 있고요. 뉴프라이드는 공시 나왔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면세점 사업 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뭔가 의구심이 상당히 컸는데요. 어제 장 마감한 이후 공시를 통해서 이 중국 쪽에서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다시금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EID도 좀 동반해서 움직이고요. 쌍방울도 현재 12%대 급등, 광림은 단기 과열로 인해서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된다는 점도 함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 중국 관련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좀 빨간불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캔들 보시면 위아래로 꼬리가 좀 길게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12월물 지수 확인합니다. 오늘 장에서 선물 지수는 237.60선 지나갑니다. 플러스권이고요. 0.53% 전거래일 대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개인은요, 현재 2,700계약 정도, 2,800계약가량의 강한 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입니다. 외국인 쪽에서 1,500계약가량, 그리고 기관 쪽에서 1,000계약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